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밝은 모습으로 TV 앞에 혹은 유튜브 앞에 와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위로 상승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빠서 좋아졌어요. 뭐 이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난주에 순간적으로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의 주가를 크게 출렁거렸던 것이 바로 제니 앨런의 발언이었죠. 지금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거 조금 금리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크게 보도가 되면서 장이 출렁거렸는데, 오늘은 역설적으로도 오히려 고용지표가 너무 나쁘게 나와버렸습니다. 그거는 아직 뭔가 아니야, 이런 얘기로 주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제롬 파일이나 아니면 제니 앨런이나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중앙은행은 목표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 타겟팅,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용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하나는 바로 물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새부터인가 전 세계 경제가 자꾸만 예전보다는 좀 더 자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블랙스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블랙스완은 직역을 한다면 블랙, 검은, 스완, 백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드물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종의 분포로 보면 양쪽 끝에 있는 테일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예전보다는 훨씬 블랙스완의 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목적은, 설립 목적은 바로 물가 안정이 가장 그래도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앙은행은 정부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정부는 항상 경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어느 대통령 치고 자기 임기 시절에 경기가 나쁜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물가보다는 역시 경기죠. 하지만 중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느새 중앙은행은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야. 또 주시장의 입장을 보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주식을 끌어올리는 게 중앙은행이야 라고 할 정도로 요새 중앙은행은 바로 고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단순 고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고용을 얘기하느냐, 제일 밑에는 최저소득층, 심지어는 흑인들 아니면 스페니시, 소위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들의 고용까지도 자주 언급하는 거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제롬 파일이 그런 얘기했죠. 바로 월스트리트 주변에 있는 빈민가를 조만간 자기는 한번 방문할 것이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뉴욕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말 뉴욕 그러는데요. 정말 뉴욕을 가면 와, 이게 우리가 드디어 영화에서 보던 뉴욕이구나. 스퀘어가든은 이렇게 생겼구나 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한 블럭만, 잠깐 길을 몰라서 한 블럭만 들어가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더럽다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대한민국 거리를 왜 이렇게 거리가 깨끗하지 할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깨끗하고 치안도 좋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고용이 아직까지도 엉망입니다. 오늘 단순하게 고용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불과 한 4분의 1, 애당초 월가에서 예상했던 것은 일자리 숫자가 비농업 부문에서 한 100만 건 정도 예상했는데 오늘 아침에 26만 5천. 와, 실업률 5.8인데 6.1. 그렇죠? 모두가 다 밑으로 하였습니다. 이거 뭐야? 결국은 계속해서 패드에서 주장했던 대로 아직은 테이퍼링 논할 자리는 아닌 거 아니야? 이게 또 한번 오늘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제니 앨런입니다. 제니 앨런이 얼마 전에 야, 이 정도면 좀 금리는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것을 시장이 너무나 과도하게 해석한 거죠. 야, 이거 금세 막 금리를 올릴 것처럼. 그런데 이미 제롬 파일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바로 벤 버냉키의 실수를. 벤 버냉키가 자기 자서전에서도 인정한 게 있죠. 자기가 테이퍼에 대해서 시장에 미리 경고 없이, 예고 없이 너무나 성급하게 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거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의 일이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렸던 것은 2015년 12월 달 가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때마침 오늘 미국에서 나온 그 지표들이, 야, 이건 뭐 테이퍼링과 아직까지 거리가 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롬 파일이나 특히 제니 앨런도 굉장히 또 이 스마트하면서도 감성적인 데가 있는
인간미가 있는 그런 패드 의장이었고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또 지금 현재 현 정부 체제가 이 빈민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빈부의 격차를 가장 강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러한 집단들이기 때문에 제일 최소득 중에 바로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레이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불과 4분의 1 토막났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100만 개가 아니라 한 200만 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적도 있었는데 딱 까보니까 야, 이거 뭐야? 우리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그 얘기가 나오는 김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보복 소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보복 소비로 인한 물가의 상승, 인플레이션은 찐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딱 하나만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진짜 인플레이션이, 진짜 찐 인플레이션일 때는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뭘까요? 임금 상승입니다. 지금 임금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모든 상황이 포스트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고용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비하셨습니까?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요새 주문 받을 때 저희 같은 세대는 사실은 우리가 다방이라고 하죠. 커피숍이라고 하도 않죠. 다방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와서 다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와서 뭐 드시겠어요 하면서 다 갖다 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새 그렇게 합니까? 가서 줄 서서 우리가 주문해서 먹죠. 근데 하나 더. 요 앞에 여의도에 IFC몰에 극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극장을 가보시면 예전에 거기에 극장표를 파는 이 매표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 시킬 때 뭐 드실래요? 그러면 사실 저쪽에 압구정에 일부 백화점 같은 데 가더라도요, 저 냉면 하나 그러면 거기 이모님한테 저 냉면 하나요? 뭐 수육 하나 이렇게 시키는데요. 여기만 가더라도요, 다 키오스크로 다 주문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이게 해결된 다음에 이제 고용이 좀 살아나겠지. 왜냐하면 서비스업이니까 고용이 살아나게 될 때 예전만큼 고용이 살아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미 기계가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향후 20년 동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일자리 중에서 무려 한 반 가까이가 직업이 사라진다. 그 이유는 뭘까요? 4차 산업의 명암이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서 가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오늘 고용의 쇼크다 그러는데요. 이 고용이 살아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쉽게 나타날 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막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서 보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한 번 정도는 진짜 찐 인플레이션은 임금이 상승해 줘야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임금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시장입니다. 자, 일단 먼저 순간 급락장이 온 거 여러분들 아실 거죠? 그죠? 여기 순간 급락이 이렇게 왔고요. 특히 엄청나게 순간 급락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 완전히 폭포수에서 물 떨어듯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순간 급락장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순간 급락장이 왔을 때 그러면 이게 꼭지치고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했을 때 누차 말씀했습니다. 진짜 꼭지다운 꼭지는 뭐 뒤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꼭지다운 꼭지는 지금이 아니라 7월 이후에 거기 어디선가 우리가 논할 자리가 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자, 그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명할 수 있을 때 말씀드리고요. 일단 결국은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얘가 내렸을 때 또 한 번에 우리가 배팅을 담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다면서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앞에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 가서 한국경제TV 찾아서 와운에 찾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은 올라갔을 때 주간 단위 상승을 볼 때는 하루가 빠졌죠.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올 5일 날 1.57%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점 대비 상승을 보면 한 2.78% 정도 상승했습니다. 바로 코앞에 3,200이 있으니까 여기는 훌륭하게 공매도를 딛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어떤 공매가 나타날 때 순간 급락을 주지만 그런 말씀이었죠.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에
이 구조 자체가 추세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 또 마침 제가 지난 5월 5일 어린날에는 여러분과 함께 또 라이브로 아침에 10시 반에 또 찾아뵀었습니다. 거기서도 아마 들으셨던 분들 오늘 아침에 이 방송 듣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레버지 같은 경우도 많이 잡아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가 뒤에 하다가 시계를 보면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딱 끝났을 때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10시 반에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찾아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을 보겠습니다. 이쪽은 아직까지도 어두운 밤입니다. 여기는 주간 상승률을 보면 아쉽게도 여긴 마이너스입니다. 예. 예, 월보 여기 지금 네모칸 쳐놨는데요. 주간 상승을 보면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다만 여기 저점을 찍고 돌아서는 걸 보면 얘는 3.48%. 그래도 뭔가 기운이 느껴지는 거죠. 이때 중요한 체크 포인트예요. 얘가 이렇게 급락을 주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얘가 올라갈 때 각도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요, 얘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비실비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반드시 밑에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갑니다. 무조건 그게 바닥이려면 첫 번째 조건은 급락 급등을 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사실 여기서 완만턴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이따가 10시 반에 유튜브에서 제가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가 올랐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 왜 올라갔습니까? 사실 저는 언젠가 한국경제TV에서 이런 좌담 프로 같은 데서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런 거 토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왜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첫째, 많이 빠져서? 그렇죠. 많이 빠져서. 그 다음에 뭐 공매도가 일단락돼서 공매도는요 언제든지 위로 올라가다가 뭔가 또 약간 과매수가 된 상태가 또 언제든지 또 공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자, 왜 올라갔을까요? 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그 능력이 안 될 겁니다. 지난주에 딱 하나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까요? 답 준비했습니까? 자, 그럼 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하는 것은 하나의 드라마와 같다. 연습곡과 같다라는 말씀이셨죠. 제가 지난주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일단 수급이 살아나야 된다. 공매도 자체가 뭐 일반들이 공매도 때려봤자 얼마나 때리겠습니까? 수급이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여기에 역 베이시스 숫자 보이시죠? 마이너스 0.26. 선물지수가 위에 있고 선물지수가 밑에 있는 이게 정상화된 정 베이스인데 이게 역 베이스가 되어 있었다. 여기 보셔서 그래서 수요일 날 여기도 수요일 날 크게 둘 맞았다. 그래서 웻도독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게 뭘 확 변해야 된다 그랬냐? 볼까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변했습니다. 베이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선물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선물지수가 위에 있고 얘가 위에 있고 이 아래 언더에 현물이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위에 고평가 이건 어차피 베이스가 제로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만나게 돼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높이 있는 이게 제로가 된다는 것은 저희가 차익 거래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차익 거래라는 것은 얘는 뭐 무위험 차익 거래죠. 위험이 없어요. 이건 어차피 제로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54 정도 이게 위에 있죠. 그러니까 얘를 때리고 얘를 사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 베이시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정상적인 시장으로 지난주 돌아가는 현상이 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려면 내가 매매를 할 때 내가 자신 있는 매매를 하려면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이 장이 위에서부터 이게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얘가 위에서 떨어지는 거 조심하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뚝 떨어졌을 때 어이구 그러셨잖아요. 알았는데도 어이구 그랬잖아요. 근데 몰랐을 때는 어떨까요? 더 충격적이겠죠. 미리 예고 드리잖아요. 항상요. 근데 얘가 떨어지는 게 소재 그럼 얘가 떨어진다고 떨어집니다. 그 신호탄은 장대 음봉부터 시작하고 물 수입이 줬을 때는 물량을 먼저 줄여놓는데 수익 그러면 장이 끝장나는 걸까요?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죠.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시 재차 상승을 대비해 준다. 진짜 조정 나온 조정의 그 타이밍을 노리는 것은 얘가 7월 이후가 그 진짜 조정의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지 공매도로 인한 주가의 하락은 얘는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그냥 급락장이 아니라 순간 급락. 그냥 하락이 아니라 순간 급락.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걸 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달라지는데요? 자, 넥스트 가겠습니다. 뭘까요? 지난주 수급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기억나시죠? 이 앞에 거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앞에 드라마 내용은 이해하잖아요. 그죠? 앞에 걸 듣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더라고요. 아마 지난주에 와우넷에서 제작한 중에서 제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한 10만 뷰 이상 보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밤새 노력한 그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그로 해서 뭘 정말 동전한푼 받는 건 아니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연속극입니다. 꼭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얘들이 외국인들이 수요일날 급락을 주고 또 수요일날 급락을 줬을 때 얘들은 전체가 매도였었죠. 근데 지난주에 달라진 게 있죠. 뭐가요? 선물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물에 매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선물에 매수가 들어오니까 선물이 윗단으로 놓이게 되고 선물보다 위에 게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은 뭐가 됐느냐? 첫날만 매도였고요. 줄줄이 매수였죠. 그죠? 장을 끌어올리게 되는 힘이 된 거죠. 그죠? 외국인들이 선물에 들어오고 반면에 기관들은 선물에 매수가 들어오고요. 혹시 지난주에 그래도 못 들으셨던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앞에랑 달라지는 겁니까?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 그 앞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외국인들이 줄줄이 매도했었죠. 여기가 각각 수요일날인데 선물에서도 매도지만 어디가 매도했었냐면 선물에서 매도요. 만기야. 거기도 여기 거의 만기야. 선물만 때렸나요? 옵션도 때렸죠. 풋옵션 사면서 장을 끌어내렸죠. 완전 진리탕이었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선물에서 매수로 끌어들이면서 이게 확 바뀌었잖아요. 그죠? 온통 멍든 장이었는데 파란색이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기간이 달라졌어요. 스담 사고 싶어서 샀나요? 아니요.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체크 포인트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예측의 영역이 있고 대응의 영역이 있어요. 소위 여러분들 통밥 제시죠? 장이 좋아할 거다, 나빠질 거다, 공매도가 영향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발전할 수도 없고요. 벌어도 내 돈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하죠.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것을 이미 저는 경험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인 게 아니라 선생, 미리 난 겁니다. 미리 당해본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이 그 모습을 상상하셨던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저는 깨져봤습니다. 그걸 딛고 그 상처를 딛고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그걸 공유하고 싶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리고 그러한 분들이 열심히 또 따라와 주셔서 성과가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보시면 뭐 쉽게 해서 유튜브에서도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있고 싫어 누르는 사람이 있겠죠. 좋아요 누르신 분들의 대다수는 어떤 분일까요? 그렇게 같이 호흡하셨던 분들. 저 사람의 노력이 보이는 사람들은 같이 쫓아와 주시는 겁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장은 드디어 순간 급락 다음에 들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할 때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궁금한 걸 제가 그래서 담아왔습니다. 무엇을요? 이거요. 오늘의 타이틀입니다. 급락한 이후에 드디어 반등작이 찾아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각도도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가가 급락할 때는 V자형 바닥을 줘야 된다. 꼭 잊지 마십시오. 근데 장은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 다음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체크할 체크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앞서가고 뒤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포커스를 제니 앨런이 뭐라고 하지? 제롬 파일이 뭐라고 하지? 이거 아니에요. 흐름상으로 보면 일단요 우리나라 증시도요 예전과는 판하게 다른 증시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ROE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절반밖에 안 됐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탑10 한번 보십시오. 4차 산업을 짊어지고 있는 대표 종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 이제 무시하면 다칩니다. 체력도 강하고요. 그냥 예전에 못 살던 그리고 항상 외국인들의 눈치만 보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내가 알고 매매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매매하셨을 때 돈 버신 사람들은 누굴까요? 물론 운 좋은 분들도 돈 버셨겠죠. 그러나 그 운이 계속 따를까요? 여러분들 배는 위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전을 던지면 항상 2번 던지면 한 면은 앞면 나오고 한 면은 뒷면 나오나요? 주사를 던지면 무조건 내가 1이라는 숫자가 6번 던지면 한 번씩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큰 수의 법칙이요. 횟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떨 때는 앞면 또 앞면 나올 수 있지만 횟수를 거의 무한반복하다시피 많이 하면 앞면과 뒷면이 반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출주할 때 횟수를 거듭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 정말 안 한다. 저는 비트코인 요새 하시는 분들 뭐 좋죠. 블록체인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저는요 쉽게 해서 비트코인이고 뭐고 매매한 사람은 다 투기냐? 아닙니다. 먼저 공부하고 먼저 들어가서 돈 버시는 분들은 그건 투자고요. 공부 안 하고 하는 거는 주식도 투기입니다. 부동산이 투기입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욕할 겁니다. 그 사람들요 다리품 팔고요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저의 지로는 공부하고 하는 건 투자고요.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누가 돈 벌었더라 그래? 그 다음에 돈 싸들고 들어가는 건 무조건 투기입니다. 공부하십시오. 그래야 벌 수 있습니다. 벌고 그걸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 급락장 이후에 드디어 반등장. 그리고 각도도 마음에 들어. 그래? 근데 궁금한 건 근데 너 급등자로 가니? 이거 궁금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한 30분 정도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10시 반에 이어서 연속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화면 지금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이겁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달라진 게 선물 말고도요. 하나 더 있습니다. 와, 이거 누구지? 누구 같아요? 우리 최앵커인데 누구 같습니까? 매일매일 매도 때려갖고 매스컴에다가 자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 우리를 위한 거냐 아니냐? 욕먹었던 자랑스러운 연금이 있었죠? 어디 연금입니까? 우리 연금이었죠. 그죠? 국민연금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이 중에는 뭐 지자될 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국민연금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뭡니까? 얘들은 뭐 우리가 예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워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기계적으로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보유 비중이 높아지면 때리게 돼 있고요. 이렇게 급락을 주면 받아주게 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죠. 그래서 다음 주 체크 포인트는 이 자리에 정말 급등자로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 할 때 위로 급등자가 못 오더라도 내려가면 우리 연금이 들어오는구나. 국민연금이 들어오는구나. 이거 하나 정도 체크하시면서 선물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새 또 핫 이슈가 뭐냐면 이거 이제 6월 달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한국 증시가 이거 MSCI 모건스탠리 선물 선진국 지수에 우리가 편입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쭉 나온 내용들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서치해서 한번 찾아보시죠. 이거 그냥 기사거리니까요. 이걸 다 쓸 수 없어서. 근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정경련에서 일단 발벗고 나섰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야 하는 그 이유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왜 우리 여기 안 넣어주니? 요 얘기가 역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들어가게 되면 그 많은 아무리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도요. 포트폴리오 상에서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2%도 안 된다 그러면 도로 운영하는 사람은 아무리 한국이 좋아도요. 2% 이상 갖다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면서 한국의 비중이 높아져야 그래야 얘들도 돈을 싸들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장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비교가 어디랑 비교하냐면 선진국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PER, PBR 지금 얼마냐? 얼마야? 근데 이게 선진국 지수, 얘들은 너무 높아. 여기 보면 우리 아직 더 가잖아. 그래서 아주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됐을 때는 4천 돌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기사거리고요. 이건 하나의 전망이니까요. 자, 제가 뭐 이거 기사거리 하나 하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거 좀 시장이 그럼 요번에 이게 반등장이 다시 고점 뚫고 가나? 그거잖아.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는 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들 안 갖고 있는 거. 김종철 수장이 3년 동안 깨지면서 한 땀 한 땀 쌓아놓은 그 노하우가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습니다. 장은 이렇게 안 빠진다 절대. 최소한 V자 파동을 준다. 그죠? 지난주에 나갔던 거죠. 이제 이건 기초 상식이 된다. 내가 만약 어떤 줄 갖고 있는데 뭐가 급락을 줬어요. 그때 떨어지는 각도가 가파른 각도로 떨어졌으면요. 아, 이따 올라갈 때는 위에선 충돌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특히 코스 P보다는 코스 닥이 너무 가파르죠. 올라갔을 때 이렇게 가파른 급락이면 직전 고점 돼 가면 여기서 흔들어 된다는 건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V인 파동이 남아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보시죠. 얘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뜯어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얘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얘가 올라가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관건은 얘는 이 앞에 있는 직전 고점대 3220선대 라인의 이 고점대를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여기는 약간 얘가 올라갈 때 딱 저스트가 아니라 어바웃이에요. 이 근처, 이걸 존이라고 합니다. 요 근처에서 흔들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셔야 돼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리 들어갈게요. 다음 주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자 해제예요. 얘가 5일선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내려가다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가 팍 꺾었잖아요. 그때 여기 내려갈 때가 매도 신호거든요. 그럼 얘가 딱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갈 때가 매수 신호가 딱 걸려 있습니다. 여기가. 잠깐만 아무리 바빠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시면요. 얘가 딱 나와 있죠. 얘가 인공지능 차트에서 딱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얘가 올라가는 게 얘가 최소한 여기 다음에 여기 올라갈 때 보면 이게 빨간 바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두 바가 올라가 있죠. 얘도 지금 빨간 바가 이렇게 올라타고 있잖아요. 그죠? 얘가 이거는 뭐 어려운 것들이 아니니까 꼭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직전 고점에서 맞긴 맞아야 되죠. 하지만 내려가도 올라가는구나. 순간 급락은 받아쳐줘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때는 번개 차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가 나냐면 오바디가 나왔죠. 5일선 후에 이렇게 바디가 올라탔어요. 꼭 켜가십시오. 얘가 이렇게. 5일선 후에 캔들의 바디가 올라탔습니다. 이렇게. 얘도 이제 올라탔죠. 그럼 가겠다는 거잖아요. 얘가. 그럼 얘가 꺾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다가 조심할 것은 뭐냐? 올라가다가 요게 나오면 얘가 딱 쉬었다 가는구나. 얘가 왜냐면 그냥 못 가요. 급락, 급등, 완만턴. 이건 좀 이따 제가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10시 반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설명드렸죠. 장은 꺾어질 때 역N자로 꺾어진다. 이거 지난주에 나왔던 겁니다. 장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안 빠진다니까요. 얘가 들었다가 역N자로 꺾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얘가 들어주는 건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들어주는 건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타이틀을 순간 급락은 다시 밑에서 뜬다라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고 5일 어린날에도 유튜브에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겁먹지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수요일날 휴일하고 목요일날 장이 시작할 때가 굉장히 겁났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 때는 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공포에 쩔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겁먹지 마라. 얘 내려가도 뜬다 했잖아요. 그건 조금만 공부만 하시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지가 똑똑해서 맞힌 게 아니라니까요. very easy, very simple, very good.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그건 예측이 가능한데 얘가 이게 내려왔을 때는 역N자가 아니까 너 떠! 이거는 누구나가 맞출 수 있습니다. 99.99 공부만 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못 맞추고 갔다가 때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문제 얘가 떴을 때 이거 뭐냐. 여긴 예측이 가능한데 여긴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에요. 얘가 역N자로 꺾어지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렸죠. 우리나라 장이 내려가도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살아있다고 그랬고 픽스 공포지가 여전히 하향 트렌드에 있고 그다음에 돈이 여전히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 두 가지 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꼭 오늘 아침에도 보셨나요? 이런 분들 돈 버는 분들입니다. 알고 버는 분들입니다. 저희 수강생들 이거 필수적으로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마지막 한 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앞으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얘를 보고 매매하십니다. 최소한 7월달 내내 이 그림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데요? 2018년도 12월달 자기 폭락할 때 그림입니다.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장이 이렇게 뚝 내려왔을 때 여기서 뭐냐면 시시어 우리가 아직 한 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그냥 빠지지 않고 최소한 얘가 한 달 동안은 들어줍니다가 한 척의 배였었습니다. 정말 들어줬죠? 그죠? 더 여러분 놀란 것이 있었죠? 뭐요? 여기요. 여기 확 쭉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모두가 공포에 쩔었을 때
여기서는 여기는 한 척의 배가 왔는데 여기는 한 척의 배가 아니라 함대가 옵니다. 뭐가? M파동입니다. 최소한 얘는 한 달이 아니라 최소한 석 달 동안은 장이 갈 겁니다. 경례하실 겁니다. 뭐 제가 지나간 거 맞춘 거 자랑하려고 여기서 떠들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저게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이건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찍고 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시장처럼 여기 요 케이스하고 요 케이스를 잘 보시죠. 이 케이스는 20선은 얘가 내려간 다음에 떴어요. 20도. 녹색도 내려간 다음에 떴어요. 근데 두 개는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선은 올라가다가 얘가 여객자로 꺾어져 내려간 케이스고요. 딱 두 가지 시나리오였거든요. 여객자로 꺾어 내려가면 얘는 하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얘는 원위치로 직전고정을 딱 갖다 놓은 겁니다. 볼까 모르겠어요. 보세요. 여객자죠. 이렇게 60이 흐르고 여객자잖아요. 여기는요. 여기 똑같이 녹색이 대들 줬죠. 다시 정확하게 골들 줬죠. 그럼 어디까지 갖다 놓으면 직전 고점대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갈 때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급락, 급등, 완만, 턴 날아가죠. 요게 바로 다음 주에 봐야 될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혹시 여러분들 잘 보실 테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얘는 지금 보시면 보세요. 급락, 급등을 주고 있죠. 얘도 급락, 급등, 파동을 주고 있습니다. 얘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얘가 급락, 급등 다음에 아까처럼 완만 턴을 날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으로 보면 여기 5와 22 이게 골드 얘는 지금 아직 골드가 너무 멀고요. 이게 조정을 받는 건 상관없는데 올라가 골드를 준 다음에 완만하게 누우면 얘는 앞에 있는 고점을 뚫어 정말 4천은 아니어도 그 밑에 어디라도 뚫어가는 파동이 되는 겁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장은 우리가 상세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강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얘가 5호선 아래 대대가 날 때 매도가 되고 올라갈 때 골드듯이 얘가 올라가다가 5호선 아래 대대를 줘볼 때는 또다시 리스크 관리는 해줘야 됩니다. 그건 거듭이겠지만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다만 주변적인 여건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얘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가면 장은 끝났습니까? 아니죠. 아까 신시어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럴 때 올라갔다가 확 빠졌죠. 근데 다시 뒤에 가서는 세 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했죠. 이 장의 흐름은 다시 말해서 트렌드는 얘가 그러니까 요번이 딛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장이니 아니면 다음 넥스트에 가니 이거에 대한 논점이지 얘가 올라가다 무너진다고 해서 이 장의 추세가 꺾어지는 거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이 아까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순간 급락성은 올지언정 얘는 하단에서 여전히 매수 찬스가 남아있는 상승 추세 흐름은 여전히 지속될 겁니다. 그 내용은 10시 반에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